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이 단기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전환을 말하기에는 이른 구간입니다.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70K 저항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현물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수급 구조가 실제로 전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 증시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주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1% 이상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 마진, 현금 흐름이 모두 다 동반 개선되면서 이 AI 수요가 단기 과열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시장이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에 리스크온 심리를 강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되돌려 보면은 어제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있었는데요. 국정연설에서 관세와 관련해서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가격이 압박을 받았는데, 어제는 관세에 대해서 본인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머물면서 65K대를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결과가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뒤에서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수급을 더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3월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98%로 매우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남은 변수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결과를 봐야 되고요.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결과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3월 1일까지 해결하라고 못 박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까지 남은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억 5,700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되었고요. 이더리움에서도 923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둘 다 하루 만에 순유입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등이 선물 시장에서의 청산에 의한 반등인지 현물 수요의 강한 유입에 따른 반등인지를 살펴봤을 때는 현재 반등은 숏포지션에 따른 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 구간에서 펀딩 레이트가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일정 부분 반등을 했는데, 미결제 악정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규 레버리지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한 것이 아니라 숏포지션 청산 중심의 반등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펀딩 레이트가 양수라는 것은 롱솔림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열된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흐름은 가격 상승과 함께 펀딩 레이트가 완만한 양수를 유지하고 현물 수요가 동반되는 그런 상승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좋은 상승입니다. 만약에 펀딩 레이트가 더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미결제 악정까지 다시 강하게 상승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롱 과밀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또 작은 가격 하락에도 연쇄 롱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을 다시 되돌릴 위협도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 즉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물 매수 유입과 구조적인 수요 회복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현물 수요가 어떤지를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뭔가 전환의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명목 수요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작년 11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더 뚜렷하게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몇 달간 정체됐던 실제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는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번 반등이 쇼청산의 영향이 더 크긴 하지만 실수요 기반의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흐름들이 이 구간들처럼 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더 증가하게 될지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국면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훼손됐는지 그 여부들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누가 매도를 하고 누가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크립토 퀀트 지표에 따르면은 이번 조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실현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손해를 보면서도 매도하는 패닉셀링을 이어간 겁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온체인 실현 손실액이 약 32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BTC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 주소들은 꾸준히 매집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30일 동안에 27만 BTC를 흡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 공급 축소와 수급 재정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장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에 고래들은 꾸준히 강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훼손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강한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더멘털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펀더멘털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큰화된 미국 국채에 유입된 자금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 크립토 인프라가 결합된 이 온체인 실물 자산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지난해 내내 분기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갖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월가의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 흐름들이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이 지급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명확한 돌파구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크립토인 아메리카의 진행자인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은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6G의 창립자이죠. 마크 앤드리슨과 크리스 딕슨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시장 구조 법안 통과와 미국의 크립토 AI 리더십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산업계가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폴리마켓 기준으로 이 시장 구조 법안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이 80%를 넘어섰다가 며칠 전에 40%까지 내려갔는데요. 다시 60%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3월 1일까지 스테이블 코인 이자원 관련해서 결론을 도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의 결과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기관들의 수요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주요 이슈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인 맷 호건이 월가 주요 기관들이 토큰화 국채, 온체인 예치 토큰, 디파이 투자 같은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시장이 이를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는 구조적으로 저평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거 대비했을 때 가격 추이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데스크가 전통자산의 기대 수익률 둔화 속에 일부 재단과 기금의 자본들이 암호화폐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물 ETF 출시가 있고 기금 자금의 점진적인 유입 경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X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입니다. 미카엘 반데포페가 시장 전반의 회복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5K를 유지한다면은 옵션 만기 이후에 70K를 재돌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현재 단기적으로는 파생 만기 이벤트가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가격 유지가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블록필즈가 입출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CEO가 본격적으로 사임을 했는데요.
여전히 기관대상 플랫폼에서 신용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완전히 마무리될지 여부들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블록필드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는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FTX 사태의 재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운용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규모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VD 상으로 70K에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구간에 근접을 해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요 주체들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그리고 녹색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보라색과 빨간색도 상승세에 동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 주문량도 매수세가 오랜만에 강한 우위를 보이다가 다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그동안 바닥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다가 양수 영역으로 유의미하게 진입을 했습니다. 크립토 퀀트 지표에서는 간헐적으로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코인글래스에서 집계한 데이터에서는 무려 40일 만에 양수 영역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발 매수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강조드리듯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양수 영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지 여부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을 했지만 추세 전환에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70K 문턱에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현재 68K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68K의 볼륨 프로필상으로 누적 물량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8K를 다시 회복하고 70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죠. 65K 상단을 지켜냈을 때 하락 모멘텀이 더 강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RSI는 45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MACD에서 강세 강도가 다시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70K를 큰 거래량과 함께 회복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72K와 그리고 76K 위치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까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후 구간에는 물량 자체가 좀 옅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